문화산업 제안을 담은 최순실 씨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메모에 적힌 대로 안종범 수석과 차은택 씨가 아랍에미리트에 갔습니다. 최순실 씨 메모대로 해외 한국문화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이던 차은택 씨는 특사 역할을 했습니다. 최 씨는 귀국 31시간 만에 울먹이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대표 거취를 놓고 새누리당이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전기영 목사는 최태민은 주술가이며 유경수 여사 관련 꿈으로 박 대통령을 현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대선 8일 앞두고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가 막판 변수입니다. 지지율도 접전 양상을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판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실을 보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말하는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뉴스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우정 기자, 최 씨가 시민단체에 고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네, 최순실 씨가 오후 3시쯤 검찰에 출석해 뒤로 보이는 검찰청사 7층에서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영국에서 극비리에 귀국한 뒤 31시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최 씨는 검찰청사에 들어서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최 씨를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운영과 기금 모금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청와대 문건을 실제 받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네, 최 씨에 대한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곧바로 구속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밤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 씨를 장시간 조사한 뒤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아낸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변수는 최 씨의 건강 상태입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최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 씨가 공황장애와 심장 이상 증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첨단 범죄 수사부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그만큼 수사할 내용도 많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최순실 씨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림잡아도 10여 개에 달합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운영에 개입하고 자금을 유용했다면 횡령 배임 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이 사실일 경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기밀 누설 협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검찰은 첨단 범죄 수사 일부 인력을 새롭게 투입했습니다. 첨수부는 최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분석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최 기자, 다음 순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같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일 텐데요. 이들도 곧 소환합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안종범 수석은 최 씨를 대신해 롯데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사실상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자 뇌물교부에 해당돼 검찰 소환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도 이번 주 내 소환이 유력시됩니다. 검찰은 어제 청와대에서 압수한 상자 7개 분량의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 소환 날짜를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권력이란 게 참 허무합니다. 서열 1위라던 최순실 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네, 도피 58일 만에 검찰에 출두했는데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 때문에 명품 신발이 벗겨지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과 시위대까지 300여 명이 몰린 검찰 청사업. 오후 3시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에서 최순실 씨가 내립니다. 감색 코트에 검정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물방울 무늬 스카프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에는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입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고개를 든 최 씨. 검은색 뿔테 안경 사이로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울먹이며 부인했습니다. 신명한 말씀 해주시죠. 비선 실세를 꼽으셨는데 지금 신경대. 도망치듯 최 씨가 조사실로 향하자 취재진과 시위대가 몰려 나오면서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신발까지 벗겨졌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잘 알려진 명품 프라다 제품으로 가격은 72만 원 정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 씨는 다시 한번 울먹였습니다. 이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도피 5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 아수라장을 피해 검찰로 들어가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TV조선의 특종 시리즈 오늘도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자필로 쓴 아랍에미리트와의 문화협력 제안 메모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메모에 적힌 대로 실행하기 위해 재작년 8월 2014년이죠.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민간인이었던 차은택 씨가 비밀리에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작성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문화협력 관련 자필 메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일정 위에 입을 옷을 적은 최 씨의 글씨체와 같습니다. 메모와 일정표, 최 씨가 독일 법인 등기에 사인한 글자들이 모두 이어쓰고 날려쓰는 필체입니다. UAE 문화산업제안소와 한국정부란 글자가 화살표로 차은택 융성위원회 위임으로 이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문화교류를 위해 문화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 메모에 따라 차 씨는 2014년 8월 8일 아랍에미리트와의 문화교류 제안서를 만들고 열흘 뒤인 8월 18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차 씨를 대동하고 아랍에미리트에 나타납니다. 당시 차 씨는 융성위원회 위촉되기 전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2014년 8월에 그때 그 안종범 수석 방문하셨을 때요. 안종범 수석 왔을 때 누구랑 같이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온 사람. 차 씨도 당시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차 씨는 중동 지역에 한류 붐이 불고 있다고 해 지역 콘텐츠 팀에 한류 문화를 소개하는 자문역을 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차 씨는 21일 귀국한 다음 날인 8월 22일 UAE 한국문화원 설립 제안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UAE 문화교류 회의 결과보고란 제목의 결과보고서도 만들어집니다. 결국 안전수석과 차 씨가 최 씨의 계획안 실행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다녀왔다는 의혹이 커집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2014년 아랍에미리트 비밀 출장은 이 뜻밖의 자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한 해킹 그룹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에게 보낸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라고 당시 공개한 문서를 통해서입니다. 안 수석이 대통령 특사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12월 원전 반대그룹이란 이름의 해킹 조직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모하메드에게 보낸 박근혜 대통령 친서란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8월 11일자로 기록된 대통령 친서엔 아부다비를 방문하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안 수석에게 양국 간 경제 협력 문제를 직접 챙기도록 지시했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진본이라면 안 전 수석이 당시 사실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장을 간 셈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안 수석이 8월 아부다비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이 입수한 최순실 씨 자필 문건을 비롯해 관련 보고서 자료들과 시기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8월 8일 차은택 씨가 아랍에미리트와의 문화교류 제안서를 만들고 11일 대통령 친서가 보내진 뒤 18일 안 수석과 차 씨가 아랍에미리트로 떠납니다. 안 수석은 당시 출장에 대해 말을 얼버무립니다. UAE도 같이 가셨잖아요. 대통령 가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안 수석은 이후 반복되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TV조선이 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입수한 UAE 문화교류 회의 결과보고 문건엔 아랍에미리트 당국자와 양국 문화원 설립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 씨의 메모에 담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시 안 수석이 파견된 정황들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특별취재팀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요. 최순실 씨의 독특한 필체입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상 양국 외교 플랜까지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글씨를 너무 날렸어서 알아보기가 꽤 어려운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결과나 그런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쉽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목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 플러스 UAE 함께하는 협약서를 만들어 봤다. 그리고 정부 플러스 UAE 문화 공유 협약서 이렇게 합니다. 예, 누군가에게 문화 공유 협약서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뭐 숫자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한 것 같군요. 네, 그렇게 이제 제안서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진행될지 구체화가 됩니다. 예, 보시면 UAE 문화산업의 제안서 밑에 화살표 가고 한국 정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있죠. 차은택. 예, 그리고 융성위원회 위임 또는 뭐 위원이라는 직책까지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제 문제는 이 메모가 차은택 씨가 공식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됐고요. 그리고 실제 차 씨는 2014년 8월 26일에야 문화융성위원으로 임명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차 씨가 이미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미 차은택 씨를 문화융성위원회에 임명해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아프리카라는 게 보이는데요. 밑에는 또 철자가 P로 틀린 아프리카가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 차 씨가 아프리카 픽처스 대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3번 항목을 보면 아주 뭐 다음 단계가 굉장히 구체화하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이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보이는데요. 종합, 융합, 뭐 센터 또는 무언가를 제의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UAE 땅이나 뭐 건설 조사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컨텐츠는 한국이 제공한다 나옵니다. 그리고 컨텐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네. 이제 중요한데 이제 문화원 설립 관료고 정부 이제 문화원 설립한다는 거죠. 하고 나서 이제 참고 표시 들어가고 예산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예산까지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건 누가 봐도 최고위급이 누군가에게 계획을 지시할 때 핵심만 적어준 그런 메모 형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계획이 어떻게 이후에 진행됐는지는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문건들을 통해서 이미 취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리포트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지난 3월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 그대로였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차은택 씨가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온 뒤 문화원 설립은 메모에 적힌 대로 실행됩니다. 차 씨는 귀국 다음 날인 2014년 8월 22일 설립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엔 아랍에미리트 내 설립 지역 후보지와 함께 한국문화원 디자인 등이 담깁니다. 이후 최순실 팀은 아랍에미리트 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짜놓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합니다. 정부는 2014년 UAE 한국문화원 건립에 3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실제로는 46억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5년 3월 박 대통령과 UAE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정상회담에선 한국문화원 설립 양해각서가 체결됩니다. 문화 협력 MOU는 앞으로 우리 문화산업의
중동 진출 그리고 나아가서 함께 해외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12개월 뒤인 올해 3월엔 아부다비에 한국문화원이 들어섭니다. 연간 6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문화원이 최순실 씨가 쓴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차은택 씨는 문화융성위원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논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간 문화 교류를 논의한 게 멋쩍었는지 정부는 차 씨 임명일을 소급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014년 8월 차은택 씨가 작성한 아랍에미리트와의 문화교류 제안서입니다. 제안자에 대한민국 문화융성위원 차은택이라고 썼는데 8일 쓰였습니다. 하지만 차 씨가 위원회에 위촉된 건 8월 19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26일 문화융성위원으로 차 씨를 위촉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데 일주일을 소급해서 위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씨는 위촉되기 하루 전인 18일 직함도 없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이미 아랍에미리트로 갑니다. 두 사람이 귀국한 직후 작성된 아랍에미리트 문화교류 회의 결과 보고에도 차 씨가 양국의 소통 채널로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양국 문서의 효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8월 26일 문화융성위원 임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8월 19일로 위촉일을 소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검찰에 출두한 최순실 씨가 5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긴급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7층 형사8부 조사실입니다. 최 씨는 출석 직후 같은 층에서 주임 검사인 한웅재 부장검사를 접견한 뒤 조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사에는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선임된 또 다른 변호사 1명이 입회한 상태입니다. 최 씨는 우선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모금과 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8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태블릿 PC를 통해 확인된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특수일부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 씨와 최 씨의 변호인이 피로감과 심장 이상 등을 호소했지만 조사는 자정을 넘겨 내일 오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는 전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진술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 최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아직 입국할 계획이 없다며 아직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라고 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심장도 안 좋고 공황장애도 알아왔다며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최 씨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법적인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한 감정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감성을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법률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지는 마시고. 귀국 후 검찰 소환까지 하루 동안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인멸할 부분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입국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잘 모릅니다. 정유라 씨는. 당분간은 입국하지 않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청와대 문서 유출 파문 당시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의 변호를 맡은 데 이어 최 씨의 변호까지 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포폰까지 써가며 이 검찰 출석을 앞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컴퓨터는 모두 교체됐습니다. 흔적 지우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내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지난 26일 받은 것이라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가 정 총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정 전 총장은 문자 메시지의 발신 번호가 안 전 수석이 미리 안전한 번호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총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범 수석과도 계속 밀접한 연락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가끔씩 연락이 있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9일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집을 말끔히 정리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김한수 전 행정관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주거지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를 교체해 역시 증거로 쓸만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 블루K 이메일 계정은 폐쇄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고영태 씨가 검찰 조사에 스스로 응한 지 닷새 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2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섭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고 씨를 조사한 뒤 언론에 비공개로 귀가시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와 수염도 다듬은 고 씨는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자금이 WK로 흘러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설문 수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건 검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 지으면 다 모든 게 다. 고 씨는 당초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 최 씨를 만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2012년 최순실 씨와 대통령 가방을 만들다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화여대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속 유치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니는 단과대 관련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여대 한가운데 있는 부속 유치원. 이대는 102년 역사의 유치원을 20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로 옮기기로 재작년 10월 결정합니다. 유치원을 허문 자리에 4층짜리 스포츠 예술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계획은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입학을 전후에 결정됐고 정 씨 입학 뒤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거기에 세워지는 건물이 정유라 관련된 그런 건물이라는 얘기까지는. 실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300억 원이던 예산이 올해 746억 원으로 늘어났고 건물 규모도 4층에서 15층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축 건물엔 신산업융합대학이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데 소속 6개 학과 가운데 정유라 씨가 다니는 체육과학부가 포함돼 이런 의혹을 더 가중시킨 겁니다. 의혹이 일자 이대 측은 공사 계획을 잠정 보류했으며 정유라 씨와의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6개 학과가 각 대학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때 모아야 시너지가 나겠다 해서.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이화여대에 감사 인력 12명을 투입해 특혜 입학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정 씨 졸업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저희 TV조선은 오늘부터 방송사상 시도한 적이 없는 뉴스 속 다큐멘터리 형식의 판포커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TV조선 기자들은 지난 4월부터 최순실 씨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번질 사건임을 포착하고 진실을 추적해왔습니다. 지난 7월 첫 특종 보도 이후 117일 만인 오늘 최 씨는 결국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판포커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문화재단 미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가 브랜드를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 문화재단입니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하는 재단인지, 누굴 위한 재단인지 존재 여부조차 몰랐습니다. 기업들이 500억 원 돈을 모아서 만든 재단. 모금 배우로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지목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으로 다들 TV조선에 이날 이 보도를 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7일 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수영 선수인 박태환 선수에게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작은 김종 전 차관.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등장인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14년 11월 차 씨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건강체조 시연 행사 기획에 관여합니다. 모금 활동에 개입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던 안종범 현 정책조정수석. 김 장관은 또 다른 CF 감독 박모 씨와 함께 차 씨를 아끼는 2명의 제자로 공공연하게 내세울 정도로 끈끈한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수석이 차 씨의 외삼촌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V조선은 이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 최순실 씨라는 확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추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독일 출국 전 최 씨의 마지막 모습도 포착해뒀습니다. 차관 임명 때 한 달여간의 특종 행진. 다른 언론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여론도 무관심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9월 20일. TV조선을 보고 취재를 시작한 한겨레 신문이 최순실 씨의 실명을 밝히며 최 씨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앉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와 맞물려 논란이 재점화됩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 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 최 씨 모녀 소유의 독일 비밀회사 비덱 등이 드러나면서 여론도 들끓습니다. 언론들의 특종 경쟁,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의혹들. 지난주에는 JTBC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날부터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 의상을 전담해 만드는 샘플실 동영상, 최순실 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문건들 추가 특종을 쏟아냈습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TV조선이 7월부터 지목했던 인물들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뿐 아니라 최 씨 언니 최순득 씨도 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득이가 지시하면 순실이가 뛰어다녔다. 자, 이런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최순득 씨가 각종 관급 행사 독점을 노리고 꽃가게를 운영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왜 꽃가게였을까요? 윤동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창인 최순득 씨가 동생 최순실 씨를 능가하는 숨은 실세였다고 지인들은 전합니다. 순실이는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순득이는 뒤에서 코치하고 그런 장국이라고 지금. 최순득 씨의 딸 장유진 씨는 승마 선수 출신으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사무총장으로 특혜 임명됐다는 의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최순득 씨는
딸 장유진 씨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꽃가게를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강남 귀부인들이 자주 모여 팔선녀 모임 장소로 의심받는 압구정동 여성 전용 목욕탕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입니다. 집이 돈이 있는 집이라 무슨 일을 안 하는 집인데 웬 꽃가게를 차리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뭐 행사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최 씨 모녀가 박 대통령 행사에 필요한 꽃을 독점 공급하려 한 게 아니었겠느냐고 주변인들은 전합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미르나 뭐 이런 데 행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다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걸 차렸겠죠. 최순득 씨는 2005년 당시에 한 달 생활비로 6천만 원을 쓰고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딸 장유진 씨의 한 달 용돈으로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최 씨의 한 이웃은 최순득 씨는 유방암에 최 씨의 딸 장유진 씨는 신경섬유종증에 걸려 최근에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최순실 씨뿐 아니라 언니인 최순득 씨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을 바탕으로 막후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최 씨 일가가 박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자, 최 씨 일가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치부 신정훈 차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최태민 씨 일가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자, 노태우 정부 때도 안기부에서 이 최 씨 일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좀 띄워주시죠. 아직 지금 이제 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겁니다. 최태민 가계도인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1980년대 후반에 안기부에서 만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경재단 운영에 있어서 이 최 씨 일가가 많이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기관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최태민 씨 가계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좀 단순화시켜봤습니다. 네. 최 씨는 총 5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부인에 이렇게 각각 자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5째 부인 임선희 씨 사이에 딸이 4명이 있는데, 네. 그중에 셋째가 최순실 씨고, 그 바로 윗 언니가 조금 전에도 보도 나왔던 둘째 이 최순득 씨입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박 대통령과 어떤 관계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최순득 씨는 네. 여기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성심여고 동기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동기 동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6년에 피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 유세 중에. 그 당시에도 최순득 씨 집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보다 최순득 씨가 진짜 실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딸이 있습니다. 장유진, 지금 이제 장시호 씨로 개명을 했는데, 네. 이 장시호 씨가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해 6억 7천만 원을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 일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뭔가 이 큰 규모의 수익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장 씨도 네. 승마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승마로 대학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도 승마로 대학에 들어갔죠. 그랬죠. 정유라 씨도 예. 정유라 씨는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성악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장 씨의 추천으로 그다음부터 승마를 했던 것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좀 더 가시면 이 최순실 씨 동생이 최순천 씨입니다. 네. 이 최순천 씨의 남편은 아동복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18대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이 최순실 씨에게는 다른 형제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림 오른쪽에 나오는 네. 두 사람입니다. 이 최순영, 조순재 이 두 네. 아들하고 딸인데, 이거는 그 임선희 씨가 이 최태민 씨가 아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름은 조순영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개명을 해서 최순영이 된 것 같고. 네. 근데 이 조순재 씨가 보면 박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같이 이렇게 관여했던
예전에 이제 구국봉사단이나 그다음에 유경재단 그리고 영남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 씨가 최태민 씨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네. 최태민 씨가 뭔가 좀 신뢰를 이렇게 줬던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조 씨는 2007년 때 대선 경선 당시에 이 최 씨 일가의 뭐라 그럴까 그 전행 이런 네. 거를 폭로를 또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랬군요. 예, 또 하나 네. 이제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최순실 씨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 전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복잡한데요. 자, 신정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밑바닥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검찰 출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기고할때 당장 그 체포를 했어야지. 그걸 갖다 검찰 출석하게 만들어 두느냐고요. 그게 다 잘못됐다 생각해요. 옛날에 도와준 거지. 들고 다니면서 그 비실세 식장 노릇으로만 그게 아니지. 국민주장은 당연히 이게 심판을 받아야 옳지요. 그거 나쁜 거죠. 그거는 정말 나쁜 거지. 지금 이렇게 일반 서민들 지금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누가 하나 이렇게 뭐 꼬리 자르기 시기라던가 뭐 총대를 맨다던가 이런 일이 없이 좀 전체가 다 이렇게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이거를 그러니까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거를 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이번에 처음 들어봤죠. 조금 당황스럽죠. 이런 거 가지고 뭐 3억을 투자를 했네 뭐. 기말 시험 기간인 대학생들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금수저 행각이 나올 때마다 좌절합니다. 너무 이게 격차가 크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사회에 뭔가 큰 그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지원 한 푼이 아쉬운 장애인 단체들도 허탈하기만 합니다. 위에서 몇 마디에 그냥 아이고 저 얼싸 좋다고 돈을 몇백억, 몇천억씩 그냥 다 갖다. 그런 데를 이제 제대로 쓰였으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도 많이 발전했죠. 결국은 이상한 데로 돈이 다 새는 거죠. 뭐. 우리 서민들은 막 살려고 세금 내고 아둥바둥 사는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애국에 나가서 편하게 초화생활하면서 살고 우리는 힘들어서 진짜 어렵게 사는데 이미 일은 버려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리기 수습을 빨리 해가 가라앉혀야지. 나라가 이거 나라 망신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 경제가 자꾸 힘들게 만들면 안 되지 않나 이거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것도 또 다른 분이 써주신 게 아니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반성하는 그런 것도 보였으면 좋겠고. 뭐 지금 성역 없이 똑같아요. 누구를 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확실하게 이렇게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시민들은 이른바 순실민국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뿐이라고 말합니다. 앵커 출동입니다.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에 빠졌는데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어제 청와대 인사 이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내내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경내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인사 개편에 이은 후속 인사와 정치권의 거국 내각 제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어제 핵심 수석과 3인방이 떠났는데 이들 대신 누가 그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과 배성래 홍보수석은 오늘부터 출근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석인 만큼 회의 주재자 없이 수석 비서관들끼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어제 인사로 사실상 박 대통령이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핵심 참모들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일상적인 보고나 업무는 비서관과 행정관급이 대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업무 처리나 의사결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이 막후에서 사퇴 수습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네, 후속 인선 과정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 박 대통령의 고민 깊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이 정무수석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난국에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임 인선은 난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이번 주 안에는 후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에는 관리형이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신파가 와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박 대통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에 박 대통령이 서면 조사라도 응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에 이어 여당 지도부도 쇄신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이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수양 기자,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원 54명이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나경원, 정병국 등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이지만 친박 의원들도 다수 동참했습니다. 국민 앞에 이 새누리당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지도부로 보기 어렵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정현 대표 사퇴 연판장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과 별도로 삼선 김영우 의원을 필두로 한 21명의 의원들도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임명한 김연아 대변인이 현행 지도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표를 냈고 오신환 홍보본부장과 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도 당직자로서 대표를 잘못 모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정현 대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내 의원들의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이정현 대표는 자신을 선장에 비유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사퇴 수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려울 때 그만두고 물러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도 사퇴 수습이 우선이라며 선 사퇴 수습 후 거치 표명 원칙을 거론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친박 의원 대부분이 침묵하고 일부는 사퇴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불난집에 부채질할 거면 당을 하나 만들고 떠나라는 격한 반발도 나옵니다. 일부 친박계 당직자들은 지도부 사퇴 모임에 참석한 초재선 의원들에게 연락하는 등 분위기 반전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최순실 사태 이후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오늘 비박계 의원들이 주도한 지도부 퇴진 촉구 모임에까지 참여했습니다. 언제는 진박이니 뭐니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척하더니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을 태세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최순실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친박계 이학재 의원과 유이동, 전희경, 이만희 의원 등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비박계 의원 40여 명과 함께 친박 중심인 현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박의 진영을 넘어선 비박 진영 모임 이런 식으로 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는
함께 당을 걱정하고 비박계 3선인 김영우, 김세연 의원 등이 별도로 결성한 의원 모임에도 친박계인 유이동, 김순례, 성일종, 정유섭 등 8명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진상규명 협조와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연아 대변인도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당직 맡으신 대변인이시나 홍보위원장이 사의 표명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거는 반려를 하신다지 아니면 수용하겠습니다. 비박계 모임에 참여한 친박 의원은 지금 친박 비박 구분이 의미가 있느냐며 지도부 일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이후 강성 친박을 제외한 친박계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탈 기류는 갈수록 가속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거국내각 구성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문재인 전 대표의 말 바꾸기가 논란입니다. 이 정작 여권이 거국내각을 제안하자 짝퉁 거국내각이라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표는 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 정부의 모든 권한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야당이 최순실 파문을 혹시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계산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내각 구성 제안은 새누리당의 전격적인 수용과 함께 돌변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여당의 총리 추천은 짝퉁 거국내각이라며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정중하게 요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의 다수인 야당에 정권을 이양하라는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버이연합 청문회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한 최순실 특검을 거국내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각만 같이 구성하자. 새누리당은 대통령 하야보다 더한 요구라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끌어내려서 하야 정국, 탄핵 정국으로. 국민의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중립거국 내각을 위해서는 맨 먼저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새 총리를 여야 합의로 임명해 외교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 리더십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전국을 수습하고자 모였지만 불과 8분 만에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습니다. 김미성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얼굴을 마주보자마자 으르렁거렸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볼모로 해서 정치 공세적인 그런 자세로만 일관해서 되겠습니까? 야당이 거국 내각을 제안해놓고 막상 수용하니 왜 딴소리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야당도 곧장 언성을 높이면서 험한 말이 오갑니다.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반성은 없이 오자마자 정치 공세요 지금. 정치 공세 누가 먼저 했어? 남은 야당은 불만 가득합니다. 지금 저런 태도로 무슨 이 상황을 수습해요? 안에서 뭐 아무 얘기 못 하신 거예요? 원내대표가 갈등을 조장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얼굴을 맞댄 지 2분, 모임이 시작된 지 8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겁니다. 초유의 국정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태를 수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거국 내각을 놓고 정략적 싸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 내각의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 총리 후보로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거론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온 김종인, 손학규 전 대표가 내년 대선을 관리하게 될 내각을 이끌게 된다면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거국 내각을 먼저 제안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을 돌연 바꾼 건 김종인, 손학규 전 대표가 총리 후보로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공천권 행사를 둘러싸고 문 전 대표와 충돌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는 일은 내가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문재인은 안 된다고 주변에 말하며 제3지대를 모색했습니다. 제대로 경쟁을 인식을 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와야지 남이 써주는 거 가지고서. 또 다른 후보인 손학규 전 대표도 이미 문 전 대표와 결별을 선언한 터여서 껄끄럽습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의 재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 핵심이었지만 최근 친노 비판에 앞장서는 김병준 전 부총리도 문 전 대표에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짝퉁 거국 내각이라는 문 전 대표의 비판에는 친노 거부감이 강한 김종인, 손학규 전 대표, 김병준 전 부총리가 대선 관리 내각을 이끄는 걸 꺼리는 속내가 깔려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너무 걱정된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반 총장의 대선 지지율도 이번 사태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반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오랜 지인인 이현구 전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최순실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뉴욕에서 이 전 의장에게 참 걱정이 된다고 탄식하면서 모두 빨리 수습되는 게 국민들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의장은 반 총장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1월 중순 귀국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했습니다. 반 총장의 대선 지지율은 최순실 파문 이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0.6%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최순실 파문의 불똥이 반 총장에게도 튀는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기대와 달리 반 총장이 여권 대신 제3지대 행을 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야권의 핵심 관계자는 반 총장이 여권 대선 주자로 나서는 대신 중립지대로 나가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각계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시국 수습책을 들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분위기 어땠습니까? 시종 침통한 가운데 그러나 기탄 없는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네. 12명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는데 중첩됨이 없이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각자 차별성이 있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말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대통령의 자세는 대단히 차분하고 침통하고 그러면서 어떤 국민 여론이라도 달게 수렴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표정은 조금 어때요? 표정은 좀 어두우시고 침통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역력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은 뭐 꼼꼼히 메모도 했다라고 그러던데. 예, 원래 메모는 그 김정은 정무수석이 맡아서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때나 다른 분이 말씀드릴 때 그 대통령 본인께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근데 어제 원로들을 만난 지 한 2시간여 만에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른바 권력 실세들이 그 사표를 냈습니다. 그 사표를 수리했는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낀 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가지셨던 그 표정, 얼굴의 표정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과 위중성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고 이번에는 정말 보통 사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랬다고요.
그 성역 없는 수사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본인도 들어가야 성역이 없는 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네. 그리고 그런 조사도 꼭 해야 되겠다면은 거절은 못 하실 거고 안 하실 거라고 봤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진 네. 않으셨는데 사리로 봐서 소추는 안 하되 조사는 해야 되겠다. 네. 최소한 질문은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안 한다고는 안 하실 것 같은 또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심증이죠. 네, 봐야겠지만. 네, 근데 새누리당이 그동안 거부했던 거국 내각이라는 거를 야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국 내각을 주장했던 야권은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나오는데요. 뭐 김종인, 손학규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거국 내각이라는 거 우선 말 자체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국적으로 전국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두루 뽑겠다. 네. 하는 것 같으면 나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여당, 야당이 어떻게 뭐 연정을 하는 식의 의미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여당은 사드 배치 허자는 당이고 야당은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아닙니까? 네. 결사 반대 아닐지 몰라도 하여간 반대 아니에요? 여당은 한미동맹 하자는 거고 네. 야당은 미국보다는 중국하고도 친하자는 거고 그 둘을 어떻게 섞습니까? 이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나 야를 막론하고 무슨 말인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뭘 말하는 거예요, 거국 내각이? 네. 그런데 뭐 심지어 야당에서는 거국 내각을 주장을 했다가 이 여당이 받으니까 오히려 또 거부하는 이런 형국이 돼 있는데 지금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진지하게 여야의 입장은 달라도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고 국정 공백을 피하고 이 나라의 리더십의 그 붕괴를 피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게 아니라 장난들 하고 있어요. 게임. 너의 불행은 나의 즐거움이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고 이런 그 일종의 장난. 게임을 좋은 의미의 게임. 그러니까 이게 참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떤 소인구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지독한 정쟁이 있어요. 뭐 가지고 싸운지 아십니까? 계란을 이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먹을 것인가 저쪽을 뚫어서 먹을 이거 가지고 피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나 지금 우리 여야를 볼 때 그게 생각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최순실 사건은 해외 토픽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최순실의 검찰 출두 모습을 주요 외신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유럽, 중동 언론까지 최순실 게이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자 해외 주요 언론은 긴급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한 최 씨가 들어서자 시민들이 최순실을 체포하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라스푸틴 같은 인물인 최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언론은 한국 대통령이 부패 늪에 빠져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알자지라 방송도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통령 비서진까지 사퇴했다고 전하는 등 중동 언론까지 보도에 나섰습니다. 중국 환영 한국시보는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 개입, 만연한 측근 임명, 재벌에 의존한 경제 발전 등이 한국 정치의 적폐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최순실 씨 국정 개입 파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성호입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는 목사라기보다는 주술가이자 무당이었다고 과거 10여 년 동안 함께 활동한 전기영 목사가 밝혔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영적인 세계의 부부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전 목사를 만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합총회 총회장인 전기영 목사는 30여 년 전 같이 활동했던 최태민 씨에 대해 목사가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술가로 내가 보기에도 주술가예요. 아주 덩치 좋은 사람들. 그때 말로는 칼제비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응?
이 사람들 6명씩 데리는 게요. 최 씨와 전 목사는 1970년대 말부터 10여 년 동안 각각 종합총회 총회장과 부총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전 목사에 따르면 최 씨는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벌어진 뒤 유 여사가 꿈에 나타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했습니다. 입신을 했을 적에 박근혜가 자기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런 최태민의 아무리라는 사람을 보냈으니 너 앞으로 가서 잘 도와줄 테니까 말을 잘 들어라 해서 그때부터 말을 듣기 시작한 거야. 입신은 종교 용어로 환상을 보거나 성령을 체험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이때부터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급속히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유리가 막 녹아 떨어지는데 손을 넣고 뭐 숭울숭울 하니까 소내기가 떨어져서 기어 나왔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의존 관계를 넘어서 보였다고 전 목사는 기억했습니다. 영적인 부부다. 영적인 부부인데 육신적인 부부가 아니고 영적인 부부고 부부면서도 한 가족 같은 도와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 씨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재력이 대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은 물쓰듯 하더라고. 물쓰듯 하는데 나한테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앞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 돈은 조은행 안국동 지점에 13억이 있고 이자가 9천만 원은 지금 있다.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사이도 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김재규한테 맞아 죽은 원인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태민 씨하고 한 방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와. 그러니까 바깥에 여론이 나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 보고를 했어. 최 씨의 딸 최순실 씨가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최순실이가 대통령에게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술로다가 홀려온 거야. 전 목사는 최 씨 일가와 관련된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무당일 때는 박수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무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당이 된 자식들이 그거를 무당 노름을 선무당이라고 그게 사람 잡는다는 거야. 이게 선무당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로 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클린턴의 이메일이 클린턴 최측근 인사의 PC에서 발견된 겁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비롯된 박근혜 정부의 스캔들과 왠지 유사한 것 같죠?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5%의 지지율로 46%의 클린턴을 1%포인트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한때 1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지지율이 FBI 이메일 재수사로 좁혀지며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FBI는 클린턴의 최측근 호마 에버딘이 전 남편과 함께 사용한 컴퓨터에서 국무장관 시절에 클린턴과 주고받은 이메일 흔적을 새로 발견하고 재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클린턴과 20년 지기인 에버딘은 클린턴이 또 한 명의 딸로 부를 만큼 각별한 사이입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개인 이메일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클린턴 캠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이달 초 입수하고도 왜 지금 와서 수사에 나서냐며 FBI에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It is pretty strange. It's pretty strange to put something like that out with such little information right before an election.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정파적 행동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서한을 FBI 국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FBI가 대선 60일 전부터는 민감한 수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을 깨면서 미국 대선은 다시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첫 앵커 칼럼, 검찰청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인 홍인길 씨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은 닷새 전에 다 했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나더러 실세라는데 바람 불면 날리는 깃털이라고 말했습니다. 몸통은 누구였을까요?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 씨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더니 역시 입을 닫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첫 구속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튿날 노 대통령이 생방송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지 말라고요. 남 사장은 한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4년 뒤에야 검찰청에 나온 건평 씨는 봉하대군답게 당당했습니다. 돈 받은 적이 없다. 터무니없다. 그러나 노 씨도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는 처음 수감됩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친구라는 최순실 씨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못 탈 만큼 아파서 귀국을 못한다더니 나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인심 좋은 검찰은 몸 추스릴 시간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최 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황태자, 소통령, 홍삼 트리오, 봉하대군, 만사 형통. 역대 비선 실세는 대통령의 아들이거나 형, 친척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최 씨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라는 말까지 들은 것도 최 씨뿐입니다. 대통령은 열흘 전 두 재단의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한 의혹과 인신 공격은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에선 연설문 수정 논란과 관련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형을 가리켜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누가 깃털이고 어느 쪽이 몸통일까요? 거국 내각도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는 깃털과 몸통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칼럼, 깃털과 몸통이었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날씨는 꼭 11월 말 같죠. 벌써 이렇게 겨울 외투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고요.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이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5.7도였는데요. 내일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7도나 떨어지는 만큼 출근길 의상 선택에 신경을 쓰시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자, 이 추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대륙 고기압 때문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강원 영동과 서해안 또 제주도에는 약한 눈발이나 빗방울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이 영하 5도, 전주 영상 3도, 부산과 여수가 5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1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또 당분간 큰 비 예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는 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